최근 한국 군사 AI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연구진이 최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상보안 학회 주관 지능형 감시 국제대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지능형 감시 이게 뭐냐? 쉽게 말해 사람, 차량, 선박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첨단 AI 분야입니다. 이 대회에서는 빛의 삼원색, 열화상, 근적외선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더 정확히 더 빨리 탐지 추적하는 대회인데 특히 해상도 불일치, 극한의 조명 및 기상변화, 복잡한 객체 혼잡도 등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AI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회였습니다. 이에 전세계 내놓으라 하는 산학연이 전부 참가해 각자의 기술을 뽐내었는데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애트리 연구진은 독자적인 인공지능 AI 기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해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기술이 도심교통, 항만보안 등 민간 분야는 물론 한국군 무기체계와 접목되었을 때 그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육해공군의 탐지 추적 능력을 수십 배 향상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보다는 질이라는 차세대 전장에서 한국군의 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사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흔히 AI 기술 경쟁의 판도를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로 주도하는 중국과 미국 또는 유럽 선진국들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하곤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대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탐지와 추적 분야는 중국 공산당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국 기관들의 우승이 크게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상을 뒤엎고 대한민국의 애트리가 종합 1위라는 압도적인 성과로 우승을 차지했죠. 그것도 세계 최고 권위의 PTS 2025 챌린지에서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 AI 기술 개발의 철학과 전략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 이번 대회의 진정한 의의가 통제된 환경이 아닌 예측이 1도 불가능한 특수환경에서의 실전 능력을 겨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주야간이나 악천후 또는 극심한 혼잡 상황을 모사한 열화상 및 드론 영상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만이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전장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바로 한국에 해낸 것이죠. 특히 종합 2위 팀은 영국 서리대학과 중국 장난대학의 중국엔 영국 합동팀이었는데 그럼에도 애트리는 단독 참가해 총 6개의 세부 항목 중 5개의 항목을 1위로 싹쓸이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체 애트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미중 유럽을 제치고 독보적인 1위를 할 수 있나 싶을 텐데요. 진짜 승리 비결은 바로 도메인 시프트 현상을 극복한 데 있습니다. 도메인 시프트란 AI가 학습한 데이터, 예를 들어 맑은 날의 주간 영상과 실제 마주한 데이터인 비바람치는 야간 열화상 영상의 환경이 다를 때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AI 강국인 미국과 중국도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 발전 방식은 14억 인구의 모든 정보 데이터와 도시를 뒤엎는 CCTV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AI를 대량으로 학습시키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성장해 왔었는데요. 이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의 안면 인식과 같은 특정 목적의 응용 기술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반면 애트리는 애초에 연구 시작을 도메인 시프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열화상, 드론 영상과 같이 데이터의 물리적, 통계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 특수 환경에 맞게 시뮬레이션하여 데이터를 증강하는 등 고도의 도메인 특화 최적화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무려 지난 30년간 축적된 고품질의 특수 환경 데이터셋과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는 노하우를 적용하여 질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압도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남들 다 못하는 도메인 시프트 현상을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애트리는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줘도 따라하지 못하니까요. 첫째, 모델 아키텍처의 고급 설계. 일반 AI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보량이 적고 특징이 모호한 열화상 데이터의 미세한 차이를 증폭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망 구조 자체를 특수하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크기 변화가 심한 드론 영상에 대응하기 위해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확장하여 화면 속 점처럼 보이는 초소형 객체까지 잡아내는 능력을 구현하였죠. 둘째, 데이터 증강 기법의 고도화. 이는 단순히 이미지를 변형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물리적 현상을 시뮬레이션하여 AI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배경과 객체의 온도가 비슷해져 구분이 힘든 열교차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드론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는 모션 블러를 추가하는 등 AI가 실제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데이터 단계에서 미리 학습시켜 대처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죠. 셋째는 30년간 축적된 도메인 적응 능력. 애트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고품질의 특수환경 데이터셋으로 AI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일반 환경에서 학습한 지식을 특수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깊이는 막대한 데이터 양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죠. 뭐 이렇게 좋은 기술인 건 알겠는데 사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탐지 추적 AI 기술. 생각해보면 육해공 모든 군사무기에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텐데 극한의 특수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된 애트리의 기술력이 군사기술과 접목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및 미래 전장은 애트리의 기술이 정복한 바로 그 특수 환경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야간 기습, 악천후 속에서의 작전, 원거리 정밀 타격 등은 모두 애트리의 AI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 기술이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전의 왕인 K2 표전차는 애트리의 AI와 결합하여 진정한 AI 헌터 킬러로 거듭날 수 있는데요. K2 전차의 조준경에 탑재된 AI는 야간이나 영마 속에서도 열화상 정보를 분석하여 숨어있는 적 대전차 미사일 팀이나 위장한 적 전차를 수십 개 동시에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식별해내죠. 식별된 위협들의 우선순위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전차장에게 가장 위협적인 목표를 먼저 공격하도록 추천합니다. 이는 인간의 인지 판단 조준에 걸리는 시간을 거의 0으로 수렴시켜 적이 K2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격파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애트리 기술의 강점인 장기기억 추적 기능은 고속으로 기동하거나 잠시 엄폐물 뒤로 사라진 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신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기동전에서의 명중률을 극대화하죠. 이는 K2 전차 한 대가 다수의 적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만드는 전차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일례로 15년 후 중국 AI 전차가 픽셀 하나 차이를 오인해 자국 전차를 팀킬하고 있는 동안 K2 전차는 숨어있는 대전차 미사일 팀까지 식별해내 정확하게 각각 동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역시 애트리의 AI를 통해 한 세대 더 진화할 수 있는데요. 전투기의 생명은 상황 인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애트리의 AI는 KF-21 레이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장비, IRST 등 여러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하여 조종사에게 완벽한 3D 전장 지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 분석에 강점을 보이는 애트리의 기술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적 스텔스 전투기가 내뿜는 미세한 열 신호를 감시하고 다른 센서 정보와 종합하여 그 위치를 특정해낼 수 있는데요. 이는 조종사가 적 스텔스기를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AI는 수십 개의 위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추적의 교전 순서와 회피 기동을 조종사에게 제한하는 AI 부조종사 역할을 수행하여 조종사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5세대 전투기의 두뇌를 이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해상에서의 시너지는 더욱 강력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텔스 대한 미사일이나 야간에 침투하는 소형 반잠수정 등 기존 탐지 체계로는 식별이 어려웠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데요. AI가 레이더, 열화상, 소나 등 모든 센서 정보를 융합하여 인간 운용자가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하고 경보하죠. 수십 발의 미사일이나 수백 척의 무인보트가 동시에 공격해오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도 AI는 각 위협의 궤적을 정확히 예측하고 함선의 방어 무장을 추적으로 자동 할당하여 요격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함대 전체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죠. 미래 KDDX 구축함에서는 AI가 함선 운용의 중심이 되어 다수의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지휘하는 AI 함대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면 피해 없이 24시간 적을 압박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를 현실할 것이죠. 이처럼 애트리의 특수환경 극복 기술은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며 대한민국 군사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한국의 AI는 뒤쳐져 있다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우리에게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자본과 인구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깊이 파고들어야 할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같은 하드웨어의 강점과 애트리가 보여준 소프트웨어의 깊이를 결합하여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고성능 특화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데요. 이번 쾌거는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독보적 1위라는 타이틀과 함께 말이죠. 즉 한국 AI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무례의 100명보단 손흥민 한 명이 훨씬 낫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